아니 근데 교수님이 없을 때 뒷담 할까요? 아니 나한테 갑자기 야 성대주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말이 진짜 공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할 때는 그럼 한 번도 안 해준다고 막. 나 여전히 지금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거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장진영 변호사 오늘 말할 때 있잖아. 저 말을 왜 하지 싶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야. 너는 그게 왜 이게 편파적인가? 나한테 좀 가혹한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등에 지금 막 땀이 흘러가지고. 높죠. 맞아요. 난 여기 오면은 여기 원래 계시던 분들이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크리넥스를 저기 2개를 사왔잖아. 두 봉지를 사온 이유가 저기 그분들한테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거 그냥 빈손으로 왔다고 그럴까봐 그랬는데 안 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크리에스 놀 데가 없어. 그리고 저 크리에스 내가 오늘 저기 서울역에서 사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거든요. 아니 저거에 크리에스인데 저거를 뺏어갈라 애들이 그렇게 바로 장진영으로 갖다 보자마자 하나 내가 갖겠다고 바로 이러고 성대표도 아까 만지작거리고 장애찬.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사오신 거예요? 롯데마트에 사서 계속 들고 다녔는데 아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교수님이 그걸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또 크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얼마 아끼겠다고 이걸. 금속노조 야간 집회 강행하면서 연행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나는 드디어 이거 내가 또 하나만 민족 쳤으니까 말 끝나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은 우리 정철은 기자님이 여의도에 살거든요. KBS 앞에. 정철은 기자님이 나한테 엄청난 말을 해줬어. 그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여의도에서 집회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우파 대통령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근처로 다 가서 집회를 한대요. 여의도가 조용해진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이나 하청 문제를 얘기할 거면 여의도를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왜 광화문을 가서 용산으로 행진을 하겠어요? 국회의는 볼 일 없다 이거야. 대통령하고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국회 앞에 쳤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참고로 이 정 기자님, 우리 화요일 날마다 언론 얘기해주시는 정 기자님이 여의도 사시는데 그 밑에 있는 직화구이 진짜 맛있다. 맞아. 무슨 할 말 있어요? 아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교수님이 제가 이제 그 공감해 주시는 걸 바라는 것보다 김윤진 대표님의 먼저 공감하시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잘하십니다. 아니 지금 집회 시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집회 시위에서 법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 시위 신고를 안 해봤고 나 맨날 해가지고 시위대 10명당 1명씩 질서유지대를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질서유지대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다 신상을 내야 돼요. 근데 민주노총이 10,000명 집회하면 1,000명 내야 되잖아. 1,000명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 구하지 않아. 그냥 대여명 다 갖다 그대로 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질서유지대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시위대가 질서를 유지하지 않았어. 질서유지대한테 과태료 세게 때려버리면 돼. 그러면 민주노총은 그 다음 집회에서 절대로 질서유지대를 구하지 못해서 질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집회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회 신고의 자유 어쩌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질서유지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겠냐,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얘기하자. KBS. 난 사실 내가 이 얘기 먼저 할게요. 나 사실 이 얘기 어제도 들었고 내가 두 번째 듣는데 나 두 번 다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내가 왜 바본가 나는? 이해 갔어? 그 집회 신고를 난 머리가 아니 우리가 시위를 하잖아. 그러면 주최자 말고 경찰에다가 이 집회의 질서는 누가 유지할 거야? 그러면 10명이잖아. 그러면 서민하고 서민은 신상을 다 보내야 돼요. 경찰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00명이 모이지. 그럼 질서유지대 명단에 100명을 내지. 근데 그걸 민노총이 안 지키고 있다는 거고. 질서유지대를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위대가 하는 사람들. 시위대가. 시위대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을. 내가 요 대목을 이해를 못해서 됐어. 그러면 질서유지대는 다 본인이 동의되지 않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언제 모아? 그러니까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대부분 명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단 통째로 갖다 낸다고. 그러면 그냥 경찰도 의례적으로 몇 명 맞췄네 하잖아. 근데 그 질서유지대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에 누가 참가했어? 질서유지대. 이 사람들은 왜 질서유지 안 하고 그러면은 야간 집회를 하고 왜 질서유지를 하긴 한 자기의 역할을 안 했지? 얘네들한테 벌금을 때리면 된다는 얘기. 과태료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질서유지대가 만약에
1000명이면 900명은 거기 안 왔어. 근데 나는 과태료 처벌을 받잖아. 그럼 민주노총이 항의하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서유지대는 모집해야 되겠지. 근데 민주노총 집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그 질서유지대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해했지? 예. 이렇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아까 교수님이 직화구이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흐름이 딱 끊겨가지고 김대중 최고.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돼. 나 그럼요, 진짜 그럼요. 나 사실 어제는 그냥 아는 그래 여기 지금 행복한 대지님도 이제 이해하신 거야. 선생님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 어제는 내가 알아들은 척을 했다? 근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정말 네네네. 행복한 대진이 너무 그치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KBS가 개소리를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이 집회가 불법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맞아. 나는 진짜 너무 개소리야. 위법과 불법은 도대체 무슨 차이야? 아니, 위법이 있었다고 왜 불법이냐고 이게 무슨 KBS가 진짜 한 말이다. KBS 그 보도본부장이. 와 정말 위법이 있으니까 불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 10명한테 물어봤다. 집회가 위법하긴 했는데 불법은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술을 마셨는데 뭐 음주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정말 KBS쯤 되면 그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언어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 민노총 집회 그 여의도랑 그 대통령실에 그 집회한다는 얘기랑 방금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얘기들인 것 저도 같아요. 처음 듣는데. 근데 있잖아요. 어제 이제 김대기 실장한테 막 질문했던 네. 유정주라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 얼굴 갖고 따지는 건 아닌데. 안 따지는 게 좋을 것 안 같습니다. 따지는데 아니 나는 아니 애들 댓글이 그거야. 댓글이 댓글도 교수님 댓글이 그거야. 채널이 혹시 아니 전부 다 댓글 말 좀 아니 왜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예. 우리 시청자를 이해하는 게 교수님 쌍꺼풀 그 후유증이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예. 아니 유정주 한번 찾아봐 여러분 진짜. 근데 교수님 아니 성대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알아는 계셨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분은 그냥 그분이다 이 말 하려고 그랬어 그냥. 그 홍다무님이 김건희 여사랑 이부진 사장 투샷 보니까 노안이 고쳐진다고. 그렇죠. 근데 진짜 좀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이부진 사장이랑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깜짝 있으니까 놀랐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정말 여성계 2대 인싸 뭐 이렇게 딱 굉장히 좀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뭐 너무 예쁘다 밉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되게 단정하고 지적인 고 좀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뭐랄까 TPI가 딱 맞잖아. 네, 거기 네. 이제 딱 그 상황에 맞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막 뭐 이상한 문이 그려 있는 샤넬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네. 단장은 딱 이렇게 정장을 입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데 좀 대한민국 국격이 좀 올라가는데 이런 느낌? 그렇죠. 김정숙 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품격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은 뭐 돌아다닐 때마다 뭔가 좀 국격이 훼손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뭐 좌파들이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그때 당시 뭐 사진 같은 거 봤었을 때 김건희가 아니라 그 김정숙 여사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막 대통령인 것처럼 맞아요. 먼저 앞서 맞아요. 나가고 이랬던 맞아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가구 문제 같은 경우도 참 진짜 뭐 집기류를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하죠. 그거 뭐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있는 그 집기류를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비용만 하더라도 그게 한 40억 네. 가까이 되나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집기류가. 네, 그것도 이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 가지고 시시콜콜 원래 네. 문재인이가 뭐 다 SNS에다 해명을 했을 텐데 아직도 해명을 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재인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프레임으로 씌웠던 게 관저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뭐 비밀의 거울방 맞아요. 사방이 거울로 뭐 둘러싸여 있는 그 방에서 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면서 약간 좀 주술적이고 뭔가 좀 기괴한 그런 느낌이 줬었는데 새빨간 거짓말한 게 이번에 청와대에 있었던 그 주방장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방송에 나와서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 방에 대해서 가보니까 내가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헬스장에 있는 그 거울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좌빨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선동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 식당에서 있잖아요. 북한 식당 가서 이제 문재인 이분이 이제 벌써 영양가 없는 말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 먹고 합시다라는 말을 딱 한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진심이라고 봐요. 그 질투한 건가요? 북한 북한 여자 그러니까 북한 여자 종업원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이 좀 미모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소리 있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기 그거 진짜 배가 고팠어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이부진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뭐 관광 이런 거 홍보 이쪽으로 이제 김건 여사를 모신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아마 이제 지난 정권 때는 아마 그 재벌가 이제 부인들이 김정숙이 만나자면 이제 고민을 했을 거야. 외국에 나가야 되나 빨리. 아니, 만나기 싫잖아. 만나서 뭐 하겠어. 그냥 혼자 막 차려놓고. 그리고 혼자 다 먹더니 만나자 그러면 밥 사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까도 많이 들고. 아니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니 음식 막 차려놓고 형수들 다 차려놓고 지 혼자 다 먹더니 많이 먹어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마이크를 빼고 성재준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재준님 목소리가 그 마이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건 안 되는 거야? 편집용.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목소리 막 계속 또랑또랑 들리는. 나는 내가 마이크 없다고 생각하고 겁나 큰 소리를 또 더 큰 소리를 말해서 목소리가 안 그래도 근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그렇습니다. 야외 집회 때 되게 놀라운 일 있었잖아요. 수요일 야외 집회 때. 네, 그때 이제 막 목소리 되게 컸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코드가 빠져 있었어. 소로. 근데 그게 컸던 거야.